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어리 기자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입법 과정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입법 절차부터 입법과 관련된 주요 제도까지 국회의 전반적인 입법 과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법을 만드는 일인데요. 법률을 제정할 때 거치는 일련의 절차를 입법 절차 또는 입법 과정이라고 합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여러 절차에 따라 정부에 이송돼 대통령의 공포에 의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 소중한 권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법권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 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52조에서는 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의원의 발의 법안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의원 발의 법률안의 경우 발의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의안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의 입법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은 의원 본인의 관심사인 경우가 많고 정당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법안도 있습니다. 직접 예시를 통해 발의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서미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 개정 법률안, 약칭 교통약자법입니다. 서미와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담아 1호 법안을 교통약자, 장애인들을 위한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교통약자법 의안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번호 1번이 보이시죠? 이게 접수 순서입니다. 그리고 발의 날짜와 발의자가 적혀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만 모으면 되는데요. 이 법안에는 28명의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보시면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이 소개돼 있고 그 다음에 법률안의 원문이 나옵니다. 개정 법률안의 경우는 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 명세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에는 관련 부처에서 법안을 만들고 법제처를 통해 입법 예고를 하는데요. 입법 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정부가 입법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나 언론 홍보 방법을 통해 널리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장차관 회의, 여당과 함께하는 당정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립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으로 마무리해 마지막으로 국회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해서 국회에 모인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데요. 상임위에서는 크게 상정 및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공청회나 청문회 등의 대체 토론, 소위원회 심사, 위원회 표결을 거쳐 심사가 이뤄집니다. 국회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청회와 토론회가 열리는데 제정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은 공청회나 청문회의 개최가 필수입니다. 다만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는 필수는 아닙니다. 대체 토론이 끝나면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이후 표결을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표결은 위원회 제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전체 위원회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상임위 과정을 거치고 나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가 완성됩니다. 본회의는 제적 5분의 1 이상으로 개의되며 대개 제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안뿐 아니라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도 제적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 요건을 따릅니다. 다만 개헌안의 경우 제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을 시에도 마찬가지로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기사 쓸 때 꽤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 체포동의안과 개헌안,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에 의한 재의결 정족수는 외워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국회 법안 심사 절차를 이야기할 때 이제 빠뜨려선 안 되는 특수한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바로 안건 신속 처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탄생했는데요. 국회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남발,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 본회의장 폐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안건 신속 처리 제도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회 심사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동의가 제출되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신속처리 안건은 어느 단계에서 지정되느냐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임위에서 지정됐을 경우 180일 이내, 법사위는 90일 이내, 본회의는 60일 이내입니다.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처리하지 못하면 곧바로 법사위로 넘어가고 또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본회의로 넘겨 60일 후에는 자동으로 표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계속 심사가 지연되면 최장 330일, 11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신속 처리 안건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최악의 동물국회로 불렸던 20대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인데요. 이들 법안은 2019년 4월 29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이듬해 1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해 무려 8개월 15일, 그러니까 259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탄생한 제도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 시 이견 조정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2일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과 그 밖의 조정위원을 각각 3인 동수로 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쟁점 안건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입법 과정 당시 민주당이었던 한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에 유리하도록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이 되면서 위장탈당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과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다수당에 유리한 제도라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가진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 행위를 말합니다. 2016년에는 민주당의 한 의원이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에서 12시간 31분을 기록했고요. 2020년에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반대 토론을 벌여 12시간 47분이라는 대기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도 국회 선진화법 통과에 따라 재도입됐는데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후 24시간 뒤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야 의석수가 어느 한쪽으로 쏠렸을 때는 소수당에서 법안을 무력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야 갈등이 심할수록 필리버스터가 자주 그리고 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20대가 1위, 21대 국회가 그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국회 입법 과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법안의 재개정 절차는 각 단계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절차들이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대의 흐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안건 신속 처리 제도와 같이 새로운 절차나 제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언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서어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